여러분, 물가에 앉아서 찌를 바라본 지 딱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찌는 말뚝이고 입질은커녕 작은 움직임조차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10중 8구. 아, 여기는 포인트가 아니구나. 고기가 안 들어왔네. 빨리 딴 데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10분마다 혹은 20분마다 자리를 옮기는 그 부지런함이 역설적이게도 여러분을 매번 꽝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10분 동안 입질이 없으면 자리를 옮기라고 가르쳤습니까? 유튜브에서 화려하게 챔질하는 프로 낚시꾼들인가요? 아니면 마음 급한 동네 낚시 선배들인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굳게 믿고 있던 그 발품 낚시의 환상을 완전히 박살 내버릴 겁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여러분이 그토록 고생하면서도 붕어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제 말에 동의 못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댓글로 시원하게 반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낚시를 하다 보면 참 이상한 강박관념에 시달립니다. 바로 부지런해야 고기를 잡는다는 믿음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낚시 방송이나 유튜브 영상들이 유행하면서 이런 현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화면 속 프로들은 툭하면 캐스팅을 하고 조금만 입질이 없으면 배를 타고 이동하거나 짐을 들고 다른 갯바위나 수초대 앞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옮긴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대물을 낚아올리죠.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 화려한 편집된 영상을 보면서 아, 입질이 없으면 무조건 자리를 옮기는 게 정답이구나 라고 뇌리에 박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상 속의 시간은 편집으로 압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현실의 물가는 유튜브 영상처럼 재생 버튼을 누르자마자 고기가 튀어나오는 마법의 공간이 아닙니다. 많은 낚시꾼들이 조급함에 쫓겨서 한자리에 득도한 듯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고 미련하다고 비웃습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저렇게 무식하게 기다리냐고 말이죠. 그래서 30분도 안 채우고 짐을 쌌다 풀었다를 반복합니다. 1년, 2년, 10년을 낚시해도 실력이 늘지 않고 만날 빈 살림망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지독한 자리 이동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수년 동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물속 생태계와 물고기의 심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오로지 사람의 기준에서만 시간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일찍 물 한 개가 피어오르는 저수지에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 낚시꾼이라면 누구나 아실 겁니다. 좋은 자리를 잡았다고 흐뭇해하며 정성껏 미끼를 달아 첫 캐스팅을 던집니다. 찌가 수면에 우뚝 서고 이제 곧 찌가 몸통까지 시원하게 솟아오를 것만 같은 기대감에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찌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의 마음은 급격하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돌려 옆자리를 봅니다. 저 멀리 앉은 아저씨는 왠지 낚싯대를 자주 들어 올리는 것 같습니다. 내 자리에는 수초가 너무 빽빽한가? 바닥이 뻘밭이라서 미끼가 파묻혔나? 온갖 잡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결국 당신은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무거운 낚시 가방을 다시 둘러매고 땀을 뻘뻘 흘리며 새로운 자리를 찾아 떠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방금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10분이라는 시간은 물속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너무나도, 정말 너무나도 짧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던진 미끼가 바닥에 안착하고 그 냄새가 물결을 타고 서서히 퍼져나가
주변에 숨어있던 물고기들의 후각을 자극하기까지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조차 주지 않은 것입니다. 물고기들은 굶주린 동네 개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커다란 덩어리가 쿵 하고 떨어졌는데 앞뒤 재지 않고 달려와서 덥석 삼키는 물고기는 양어장에 치어들 뿐입니다. 야생의 대물들은 경계심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미끼 냄새를 맡고 다가오려는 찰나 밥상을 엎어버리고 도망간 거나 다름없습니다. 물속의 물리적인 법칙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떡밥이나 지렁이 같은 미끼를 물속에 던지면 그 미끼는 바닥에 닿자마자 마법처럼 냄새를 뿜어내며 사방백미터의 물고기들을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미끼가 물에 닿아 서서히 녹기 시작하면서 미세한 입자들이 물의 흐름을 타고 천천히 번져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은 공기보다 밀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냄새가 퍼지는 속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딥니다. 특히 물의 흐름이 거의 없는 저수지나 둔벙 같은 곳에서는 미끼 주변에 지버군이 형성되는 데만 수십 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10분 만에 낚싯대를 걷어 올린다굽쇼. 그것은 이제 막 냄새가 퍼지기 시작해서 저 멀리 은신처에 있던 물고기가 고개를 돌리고 관심을 가질락 말락하는 절묘한 타이밍에 미끼를 쏙 빼버리는 꼴입니다. 물고기 입장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나서 그쪽으로 천천히 지느러미를 움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냄새의 근원지가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짓을 하루 종일 이 자리 저 자리 옮겨 다니며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루 종일 낚시를 한 게 아니라 저수지 곳곳을 돌아다니며 물고기들에게 헛바람만 잔뜩 넣고 다닌 겁니다. 차라리 한자리에 꾸준히 미끼를 투여하면서 냄새의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과학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대물붕어나 큰 베스 같은 녀석들의 성격을 아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녀석들이 왜 그렇게 크게 자랄 수 있었을까요? 똑똑하고 의심이 많아서입니다. 함부로 덥석덥석 먹이를 주워 먹는 녀석들은 이미 예전에 다른 낚시꾼의 그물이나 바늘에 걸려 다 사라졌습니다. 살아남은 대물들은 수면 위에서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거나 무거운 것이 떨어지면 절대 바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주변을 빙빙 돌면서 그 정체를 확인합니다. 냄새는 나는데 진짜 먹어도 안전한 것인지, 혹시 저 위에서 나를 노리는 포식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숨죽여 지켜보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 관찰 시간이 10분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찌 주변에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것을 본 적 있으시죠? 고기가 바닥을 헤집으면서 흙을 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찌는 안 움직입니다. 고기가 입술로 미끼를 건드려 보기만 하고 아직 완전히 흡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기가 미끼를 간 보고 있는 숨 막히는 순간에 10분이 지났다고 입질이 없다고 낚싯대를 확 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속에서 엄청난 마찰음과 파동이 발생하면서 찌 주변을 맴돌던 대물은 혼비백산하여 깊은 곳으로 도망쳐버립니다. 당신의 조급한 챔질 한 번이 며칠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대물과의 만남을 영원히 날려버리는 최악의 패착이 되는 것입니다. 소음과 파동이라는 측면에서 자리 이동이 얼마나 파괴적인 행동인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낚시꾼이 한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물속은 평온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자리를 옮기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엄청난 재앙이 시작됩니다. 낚시 의자를 접으면서 덜그럭거리는 소리, 짐을 들고 물가를 걸어갈 때 땅을 쿵쿵 울리는 진동, 수초를 밟고 지나가는 소리. 이 모든 소음은 고스란히 물속으로 전달됩니다. 물은 공기보다 소리와 진동을 훨씬 더 멀리, 그리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매질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포인트를 찾아가서 다시 짐을 풀고 받침대를 땅에 박아 넣는 쿵쾅거리는 소리에 이미 그 근처에 있던 물고기들은 비상경보를 듣고 수십 미터 밖으로 대피해 버립니다. 힘들게 포인트를 옮겨서 새로운 자리에 캐스팅을 해봤자 거기는 이미 물고기들이 다 빠져나가고 없는 텅 빈 유령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0분을 기다립니다. 당연히 방금 엄청난 소음으로 쫓아냈으니 입질이 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또 생각하겠죠. 아, 여기도 고기가 없네. 또 옮겨야지.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하루 종일 저수지를 한 바퀴 다 돌면서 온 동네 물고기들의 씨를 말리듯이 쫓아내고 다니는 겁니다. 진정한 고수들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 발소리조차 조심하며 물속의 평화를 깨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당신이 10분마다 만들어내는 그 소란스러움이 꽝을 부르는 주문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속담은 낚시터에서 가장 무섭게 적용됩니다. 나한테는 입질이 없는데 건너편에 앉은 사람은 연신 고기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면 멘탈이 바사삭 부서지기 마련입니다. 아, 저기가 명당기구나. 내 자리는 똥통이고 저기가 황금 포인트야 라는 환상에 빠집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짐을 싸서 그 사람 근처로 혹은 비슷한 지형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엄청난 착각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이유는 그 자리가 마법의 명당이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밑밥을 주고 기다리면서 자신의 포인트로 만들어냈기 때문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 건너편 낚시꾼도 아침 일찍 와서는 당신처럼 두세 시간 동안 아무 입질 없이 묵묵히 미끼만 갈아주면서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고기들이 냄새를 맡고 모여들어서 폭발적인 입질이 시작된 것인데 당신은 딱 그 결과만 보고 저 자리가 좋다고 오해하는 겁니다. 당신이 원래 있던 그 자리도 만약 당신이 조급함을 버리고 두세 시간 꾸준히 미끼를 운용했다면 건너편 아저씨처럼 폭발적인 조가를 올릴 수 있었던 숨겨진 황금 포인트였을지도 모릅니다. 눈앞에 보이는 남의 성공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낚시는 남의 자리를 뺏는 게임이 아니라 내 자리에 고기를 불러 모으는 게임입니다. 자리를 자주 옮기는 낚시꾼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도를 생각해 봅시다. 낚시 짐이 한두 개입니까? 낚싯대 가방, 의자, 파라솔, 미끼통, 살림망, 뜰채까지. 이 무거운 군장 같은 짐을 들고 비포장도로나 진흙밭을 10분, 20분마다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낚시라는 취미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극기 훈련이나 막노동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3번만 자리를 옮겨도 이미 온몸은 땀으로 벅벅 젖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오며 체력은 바닥을 드러냅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집중력도 같이 박살이 납니다. 진정한 입질의 순간, 즉 찌갑 한 마디, 아주 미세하게 올라오는 그 예민한 찰나를 포착해야 하는데 이미 몸이 지쳐버려서 찌를 쳐다볼 힘조차 없어집니다. 눈은 풀려있고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다가 진짜 고기가 물고 도망가는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죠. 잦은 이동은 낚시의 본질인 집중과 몰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한 자리에 진득하게 앉아 체력을 비축하고 물의 흐름과 찌의 미세한 움직임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는 낚시꾼을 이길 수 있는 발품 낚시꾼은 없습니다. 땀 흘리며 돌아다니는 것을 열정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요령이 없는 것일 뿐입니다. 체력을 아끼고 집중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낚시를 잘하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아마 낚시를 꽤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등골 서늘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한 자리에서 한두 시간 하다가 도저히 안 나와서
짐을 싸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10분 뒤에 늦잠 자고 어슬렁어슬렁 나타난 동네 아저씨가 당신이 방금 떠난 그 빈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낚싯대를 펴니다. 당신은 속으로 코웃음을 치겠죠. 내가 거기서 실컷 해봤는데 잔챙이 한 마리 없는 꽝자리야. 고생 좀 해봐라. 그런데 30분도 안 돼서 그 아저씨의 낚싯대가 활처럼 휘어집니다. 뜰채로 담아 올리는 걸 보니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사자 대물붕어입니다. 당신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서 머물렀던 한두 시간 동안 계속해서 물속으로 던져놓은 떡밥과 지렁이의 냄새가 이제 막 바닥에 깔리면서 멀리 있던 대물들을 불러 모으는 집어 효과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대물들이 밥상에 둘러 앉으려는 찰레의 자리를 비워준 것이고 그 동네 아저씨는 당신이 차려놓은 성대한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서 대물을 낚아챈 것입니다. 이런 뼈아픈 경험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10분 만에 입질 없다고 자리를 옮길 생각이 드십니까? 당신이 떠나는 그 순간이 어쩌면 찌가 솟아오르기 일보 직전의 타이밍일 수 있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바닥 지형에 대한 이해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훌륭한 낚시 포인트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물 위의 풍경이 아니라 물속에 있는 바닥의 굴곡이나 장애물에 의해 결정됩니다. 물속에 깊게 파인 골짜리, 갑자기 얕아지는 턱, 혹은 수초뿌리가 엉켜있는 은신처. 이런 곳을 정확하게 찾아내어 미끼를 안착시켜야 입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속의 지형을 파악하는데 10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같은 자리에서 앉아 있더라도 낚싯대를 10cm 앞쪽으로 던질 때와 20cm 오른쪽으로 던질 때의 바닥 상황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 번의 캐스팅을 통해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찌가 어떻게 서는지, 미끼가 깨끗한 바닥에 떨어지는지, 아니면 청태에 파묻히는지를 꼼꼼하게 탐색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 탐색 과정만 해도 30분에서 1시간이 훌쩍 넘어갑니다. 10분 만에 자리를 뜬다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무데나 대충 한번 던져보고 바닥이 구리내라며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앉은 그 자리에 분명히 고기가 모이는 기가 막힌 물속 계곡이 숨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스스로 기회를 걷어차고 있는 셈입니다. 바닥을 읽어내는 끈기 없이 장소만 바꾼다고 해서 갑자기 황금 바닥이 짠 하고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낚시 방송과 유튜브 편집의 함정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낚시의 템포에 세뇌당해 있습니다. 유명한 낚시 유튜버가 새로운 저수지에 도착해서 낚싯대를 던집니다. 자, 여기 수초군락이 아주 예술입니다. 라는 멘트를 치자마자 찌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챔질과 함께 거대한 물고기가 파닥거립니다. 그걸 본 시청자들은 와, 낚시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포인트만 잘 잡으면 던지자마자 무는구나 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촬영장의 현실은 다릅니다. 그 5분짜리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들기 위해 유튜버와 촬영팀은 땡볕 아래서 12시간, 길게는 이틀 밤낮을 꼬박 사우며 입질을 기다립니다. 수백 번 던지고 기다리고 모기에게 뜯기고 추위에 떨면서 버텨낸 지루한 시간들은 편집이라는 마법의 가위로 모두 싹둑 잘려 나갑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에게는 짜릿한 입질의 순간만 연달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현실의 낚시터에서 방송과 똑같은 속도로 입질이 안 온다고 화를 내고 자리를 옮기는 것은 액션 영화를 보고 나서 왜 현실에서는 주먹 한 방에 사람이 날아가지 않느냐고 따지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짓입니다.
미디어의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진짜 낚시는 화면 밖에서 벌어지는 그 지독하고 지난한 기다림의 시간들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온과 수온의 변화 타이밍을 맞추는 것도 낚시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물고기들은 사람처럼 하루 세끼 시간을 정해놓고 밥을 먹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굶다가도 물의 온도나 햇빛의 일조량 혹은 미세한 기압의 변화가 자신들의 생체 리듬과 맞아떨어지는 딱 그 한두 시간 동안 미친 듯이 먹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전문 용어로 피딩 타임이라고 하죠. 이 피딩 타임은 아침 동틀 무렵일 수도 있고 해질 역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한밤중이나 대낮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10분 만에 입질이 없다고 자리를 떠난 그 오전 9시는 그저 물고기들이 소화불량에 걸려 낮잠을 자고 있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서 꾹 참고 12시까지 버텼다면 수온이 오르면서 잠에서 깬 물고기들이 당신의 미끼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9시에 자리를 옮기고 10시에 또 옮기고 11시에 또 옮깁니다. 그러다 정작 고기들이 밥을 먹으러 나오는 12시 정각에는 지칠 대로 지쳐서 그늘 밑에 누워 코를 골고 자고 있습니다. 이건 포인트를 못 잡은 게 아니라 시간을 못 맞춘 겁니다. 낚시는 장소의 이동보다 시간의 흐름을 견뎌내는 것이 훨씬 더 적중률이 높은 게임입니다. 한 자리를 지키며 하루의 기온 변화가 물속에 미치는 영향을 몸으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집어, 즉 고기를 불러 모으는 과정에 대한 오해도 풀어야 합니다. 집어는 단순히 떡밥을 야구공만 하게 뭉쳐서 퐁당퐁당 던져 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닥에 떨어진 떡밥이 물에 서서히 풀리면서 봉구리 형태를 만들고 그 미세한 곡물 가루들이 조류를 타고 퍼져나가면서 냄새의 길, 즉 집어군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 냄새의 띠를 따라 멀리서부터 잔챙이들이 먼저 모여들고 그 잔챙이들이 밥을 먹기 위해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소리와 파동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근처에 있던 대물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어슬렁어슬렁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복잡한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정교하고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이 거대한 집어의 메커니즘이 완성되려면 최소한 2-3시간의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미끼 투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10분마다 자리를 옮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번은 저쪽 구석에 떡밥 한 덩이 버리고 오고 10분 뒤에는 저 반대편 나무 밑에 한 덩이 버리고 옵니다. 저수지 전체에 쓰레기만 버리고 다니는 격입니다. 물고기 입장에서는 냄새가 나서 가보면 아무것도 없고 또 다른 곳에서 냄새가 나서 가보면 이미 낚시꾼은 떠나고 없습니다. 물고기를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기초공사를 탄탄히 하고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야 하듯이 조과를 올리려면 한자리에 꾸준히 냄새의 탑을 쌓아 올리는 인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고기들이 돌아다니는 길목, 이른바 회유목이라는 개념을 아십니까? 물고기들은 저수지 아무데나 무질서하게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깊은 골짜리나 먹이가 풍부한 수초 군락 가장자리를 따라 마치 고속도로처럼 정해진 경로를 타고 이동합니다. 우리가 낚싯대를 펴는 이유는 이 물고기들의 출근길이나 퇴근길 한복판에 맛있는 휴게소를 차려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물고기들이 이 길목을 지나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침 7시에 지나갈지, 오후 4시에 지나갈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멋진 회유목에 자리를 잘 잡아놓고도 물고기들의 순찰대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분 만에 가게 문을 닫고 철수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30분 뒤에 그 길목을 지나가던 대물 붕어 무리들은
아무런 미끼도 발견하지 못한 채 유유히 자신들의 갈 길을 가버릴 것입니다. 낚시란 철저히 확률과 시간의 싸움입니다. 길목을 지키고 서서 녀석들이 지나갈 때까지 문을 열어두고 버티는 자만이 그 무리를 통째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이동하는 물고기, 무리와 숨바꼭질을 하겠다는 생각은 인간의 오만이자 착각입니다. 회유목을 찾았다면 엉덩이의 땀띠가 나도록 버티는 것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미끼가 바닥에 안착해서 제대로 된 입질을 유도하기까지의 물리적인 시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수초가 무성하거나 바닥에 청태나 낙엽 찌꺼기가 층층이 쌓여 있는 곳을 상상해 보십시오. 봉돌과 미끼가 물속에 떨어지면 찌꺼기들 사이를 파고들며 자리를 잡습니다. 처음에는 뻣뻣한 목줄과 미끼가 부자연스럽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물의 흐름과 자연스러운 침력에 의해 미끼가 뻘 속에서 살짝 드러나거나 붕어가 먹기 딱 좋은 각도로 아주 미세하게 자리를 고쳐 잡게 됩니다. 물고기가 다가와서 지느러미로 물살을 일으키는 순간 그 찌꺼기들이 살짝 날아가면서 비로소 숨겨져 있던 미끼가 완벽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찰나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자연스러운 세팅이 이루어지는 데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10분마다 낚싯대를 휙휙 거두어들이는 행위는 이제 막 바닥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고 있는 위장막을 확 찢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연스럽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미끼는 영리한 물고기들에게 나는 가짜다, 위험한 함정이다라고 광고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늘을 던졌다면 그 미끼가 주변 환경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자연의 일부처럼 보일 때까지 충분히 숨죽이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볼까요? 잦은 자리 이동은 사실 입질이 없다는 핑계 이면에 숨겨진 조급함과 지루함에 대한 도피처일 뿐입니다.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 찌를 노려보는 일은 고도의 정신 수양과 같습니다. 휴대폰도 보고 싶고 딴 생각도 나고 좀이 쑤십니다. 그래서 자리를 옮겨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건 물고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낚시터의 정적을 견디지 못해서 핑계를 찾는 겁니다. 자리를 옮기는 동안 몸을 움직이고 새로운 풍경을 보면서 잠시 지루함을 잊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낚시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행동입니다. 낚시는 원래 지루함을 견디고 그 속에서 미세한 변화를 찾아내는 아주 정적인 게임입니다. 수면 위로 아주 작게 이는 파문 하나, 찌 주변에서 터지는 좁쌀만한 기포 하나, 갑자기 수면 위로 튀어오르는 작은 피라미들의 도망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대물이 다가오고 있다는 물속의 수화이자 신호입니다. 엉덩이를 가볍게 들썩이며 짐을 쌀 궁리만 하는 사람의 눈에는 이 미세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신호들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자연과 동화되어 물의 언어를 읽어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당신이 견뎌내는 그 지루함의 크기만큼 물고기의 크기도 비례해서 커질 것입니다. 계절과 수온에 따른 물고기들의 활성도 차이도 아주 중요한 팩터입니다. 특히 늦가을이나 초봄 혹은 추운 겨울 물낚시를 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얼음물처럼 차가운 수온 속에서 물고기들은 신진대사가 극도로 떨어집니다. 사람으로 치면 한겨울 밖에서 덜덜 떨다가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서 꼼짝도 하기 싫은 상태와 똑같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눈앞에 맛있는 지렁이가 떨어져도 바로 달려들지 않습니다. 저거 먹으러 입 벌리는 것도 귀찮다는 듯이 아주 천천히 슬로우 모션처럼 다가와서 미끼를 입술 끝으로만 살짝 건드려 보고 맙니다. 입질 한번 오기까지 수십 분, 아니 1시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런 저수옹이에 10분 만에 입질이 없다고 자리를 옮기는 것은 말 그대로 코미디입니다.
활동량이 제로에 가까운 고기들을 찾아 저수지 한 바퀴를 빙빙 도는 꼴이니까요. 이런 날은 물고기의 은신처가 될 만한 깊은 수심층이나 볕이 잘 드는 갈대밭 한가운데를 정확히 찍어놓고 마치 돌부처처럼 반나절이고 하루 종일이고 그 녀석의 코앞에 미끼를 대놓고 버티기 작전에 돌입해야 합니다. 녀석이 짜증나서라도 한번 툭 건드릴 때까지 끝장 승부를 보는 겁니다. 계절과 수온을 무시하고 사시사철 똑같이 10분마다 타이머를 맞춘 듯 일어나는 것은 낚시꾼의 기본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낮낚시와 밤낚시가 교차하는 그 마법의 시간, 해질녘 상황을 그려보겠습니다. 태양이 서산 너머로 붉게 물들고 주변이 어둑어둑해지면서 수면에는 적막이 찾아옵니다. 낮 동안 시끄럽게 떠들던 잡어들의 입질이 뚝 끊어지고 찌가 거짓말처럼 고요해집니다. 이 적막감이 찾아오면 초보자들은 불안해합니다. 아, 고기들이 다 퇴근했나 보다. 집에 가든지 다른 자리로 가야지. 라며 부스럭부스럭 캐미라이트를 꺾기도 전에 짐을 챙깁니다. 하지만 고수들은 이때부터 호흡을 멈추고 찌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잡어들이 사라졌다는 것은 거대한 대물 포식자가 움직이기 시작하여 주변의 작은 고기들이 겁을 먹고 다 숨어버렸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입니다. 바로 이때 당신의 미끼 주변으로 검고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딱 10분 고요하다고 해서 찌를 걷어 올리고 손전등을 켜서 물가를 이리저리 비추며 이동을 시작한다면 그 불빛과 진동 한 방에 다가오던 대물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깊은 수심으로 처박혀 버립니다. 가장 입질 받을 확률이 높은 골든타임, 그 마법 같은 10분의 정적을 견디지 못해 다 잡은 대물을 스스로 걷어차는 실수를 제발 멈추시길 바랍니다. 포인트를 선정하는 방식 자체를 아예 뜯어 고쳐야 합니다. 자리를 자주 옮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낚싯대부터 펴고 본다는 것입니다. 물가에 도착하면 대충 자리 편하기 좋은 평평한 곳에 의자를 펴고 미끼를 던집니다. 그리고 10분 뒤에 후회하고 다른 곳을 봅니다. 이건 순서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진짜 낚시꾼은 저수지에 도착하면 낚싯대 가방은 차에 둔 채로 맨몸으로 저수지를 한 바퀴 크게 돕니다. 바람의 방향은 어느 쪽인지, 물색이 탁한지 맑은지, 수초의 발달 상태는 어떤지, 심지어 물가에 떠밀려온 죽은 잡어들이나 벌레들의 상태까지 눈으로 꼼꼼히 관찰합니다.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상 지형 정찰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렇게 철저한 분석을 통해 단 하나의 완벽한 자리를 골라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면 어떤 변수가 있더라도 엉덩이를 떼지 않습니다. 자신의 분석과 선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10분마다 쫓기듯 자리를 옮기는 이유는 처음부터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0군데의 나쁜 포인트를 10분씩 돌아다니는 것보다 처음 1시간을 투자해 찾아낸 완벽한 한 포인트에서 9시간을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이 대물을 만날 확률을 수십 배, 수백 배 끌어올리는 진짜 비법입니다. 물고기의 입질 패턴을 읽어내는 것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찌가 쑥 하고 들어가는 시원한 입질만을 상상하지만 대물들의 첫 입질은 그렇게 단순하고 친절하지 않습니다. 아주 미세한 예비 동작들이 존재합니다. 찌톱이 수면 위에서 아주 얕게 파르르 떨리거나 한 마디가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기를 수십 번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물고기가 미끼를 입에 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느러미로 물살을 일으켜 미끼 주변의 흙을 털어내고 있거나 주둥이로 미끼를 살짝살짝 밀어보며 맛과 경도를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숨막히는 줄다리기가 짧게는 2, 3분에서 길게는 15분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당신의 찌가 지금 이런 미세한 예비 입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당신이 속으로 정해놓은 10분 룰이 지났다고 해서 휙 채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최악의 허챔질이 되고 맙니다. 찌의 미세한 떨림을 읽어내고 물고기가 완전히 미끼를 흡입하여 찌가 몸통까지 솟아오르거나 확 끌고 들어가는 그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조급증에 걸린 사람의 눈에는 이 예비 입질이 잔챙이가 쪼아대는 것으로 착각되어 무시하기 십상입니다.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는 자는 찌의 언어조차 제대로 번역할 수 없습니다. 미끼에 대한 믿음, 이른바 채비의 신뢰도 문제도 잦은 이동의 원인입니다. 10분 만에 자리를 옮기는 분들은 대부분 자신이 만든 미끼 배합이나 채비에 확신이 없습니다. 떡밥을 너무 딱딱하게 뭉쳤나? 바늘이 너무 큰가? 지렁이가 다 죽었나? 이런 의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견디지 못하고 다 걷어들여 버리는 겁니다. 낚시를 시작하기 전 채비를 만들 때는 세상에서 가장 치밀하게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준비하십시오.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미끼를 정성스럽게 바늘에 달았다면 그 미끼가 물속에서 최고의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던진 채비를 내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물고기가 그걸 믿고 먹어주겠습니까? 채비를 던졌다면 온 우주가 그 찌 끝으로 모여든다는 마음으로 굳건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내 미끼는 완벽하고 이곳은 훌륭한 포인트이며 단지 고기가 올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라는 자기 암시가 필요합니다. 의심은 조급함을 부르고 조급함은 또다시 의미 없는 이동을 낳습니다. 여러분의 채비를 믿으십시오. 한번 캐스팅했다면 그 미끼가 제 몫을 다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허락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낚시를 통해 얻고자 하는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리저리 쫓아다니며 요행으로 얻어걸리는 고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연의 섭리와 물속의 흐름을 읽어내고 나의 지혜와 인내력으로 마침내 대물과 정면 승부를 벌여 이겨내는 쾌감을 느끼고 싶은 것입니까? 낚시는 기다림의 연속이며 그 기다림 자체가 낚시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혹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묵묵히 찌를 바라보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온전히 자연과 동화됩니다. 10분마다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짐을 싸는 것은 이런 낚시 본연의 깊은 맛을 걷어차버리는 행동입니다. 한 자리에서 2시간, 3시간을 버티다가 마침내 찌가 스르륵 솟아오르고 두 손으로 챔질을 했을 때 낚싯대를 타고 전해지는 그 묵직한 전율. 그 한 번의 쾌감을 맛본 사람은 절대 10분 만에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다. 물고기와의 수싸움에서 승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최신형 낚싯대나 값비싼 떡밥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엉덩이와 강인한 멘탈입니다. 이제부터는 저수지에 가면 딱 마음을 정하십시오. 나는 오늘 이 자리와 끝장을 본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는 순간 당신의 조과통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멋진 녀석들이 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자리에서 10분, 20분 입질이 없다고 자리를 옮기는 것은 물고기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냄새를 맡고 다가오는 물고기들을 쫓아내는 가장 미련한 행동입니다. 물속에서 미끼가 풀리고 집어가 되는 시간, 대물들이 의심을 거두고 접근하는 시간, 그리고 바닥의 채비가 자연스럽게 안착하는 시간까지 이 모든 자연의 시간을 무시하고 인간의 조급한 시간표에만 맞추려다 보니 매번 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반전인 사실은 당신이 고기가 없다고 포기하고 떠난 바로 그 자리가 30분 뒤에는 엄청난 대물이 쏟아져 나오는 황금 포인트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고기를 못 찾은 게 아니라 고기들이 밥을 먹으러 오는 밥상을 스스로 엎어버리고 도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부터 낚시터에 가시면 절대 10분 만에 일어나지 마십시오. 한 자리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자리를 잡았다면 묵묵히 미끼를 갈아주며 최소한 서너 시간은 그 자리를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의 낚시 조과가 놀랍도록 달라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뼈 때리는 조언이 여러분의 낚시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혹시 내가 자리 옮기고 나서 남이 내 자리에서 대물 낚은 억울한 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과연 이런 경험 저만 해본 걸까요? 여러분의 생생한 낚시터 경험담을 기다리겠습니다.